말로 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로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도 툭툭 내뱉거나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투로 말해서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말로 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상대방을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상대방의 장점과 개성을 잘 파악해서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고 용기를 주는 사람들은 말로 흥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로 망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쫓는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곁으로는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로 흥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삶은 저마다 다른 성격과 개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인간관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말, 즉 언어 습관입니다. 올바른 언어 습관을 알고 있다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늘 유쾌하고 따뜻한 배려가 넘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을 쉽게 내 편으로 만들기도 하고 적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하는 언어 습관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우선 좋은 언어 습관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방법부터 알아보시죠. 첫 인상을 좋게 해라. 첫 인상을 좋게 하기 위한 첫 번째는 인사입니다. 만사가 인사에서 시작된다는 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간결하고 예의 바르며 자신에 찬 인사법을 익혀야 합니다. 둘째는 표정입니다. 사람은 상대방의 표정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게 되므로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유명한 영업 베테랑 프랭크 베드거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웃는 법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셋째는 복장입니다. 주머니가 불룩한 양복 상의에 주름진 바지, 구깃구깃한 넥타이는 일하는 방식도 짜임새가 없을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깔끔하면서도 업무나 방문하는 거래처의 분위기에 맞는 복장을 갖춰야 합니다. 넷째는 시간 엄수입니다. 사람은 흔히 상대가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를 보고 장차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도 될 사람인지 결정합니다. 매너와 복장에 유의해라. 사회생활에서 사람들과 대면할 때 유의할 점은 매너이며 특히 첫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몸가짐입니다. 사회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상식 있고 절도 있는 언동으로 느낌이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주면 다음 단계인 대화도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첫인상은 만나는 순간 30초에 결정된다는 말도 있듯이 첫인상을 결정하는 몸가짐에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복장을 하고 훌륭한 소지품을 지녔더라도 신체의 각 부분이 청결하지 않다면 불균형을 이뤄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불균형적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인간성에 의문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장점과 개성을 존중해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장점과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과 개성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큰 기쁨이며 다른 사람의 장점과 개성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신의 인간됨을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스스로도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잠재되어 있는 장점을 발견해서 칭찬해 주는 것은 그 사람 자신도 모르고 있던 새로운 가치를 인식시켜 주는 일이며 새로운 삶에 희망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칭찬해라. 사람을 움직이려면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까다로운 사람과 대면하게 되더라도 상대의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상대를 움직이기가 용이합니다. 특히 감정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는 상대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한다거나 칭찬을 하는 것은 소귀의 경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상대방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은 부드러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기본적인 노하우입니다. 칭찬받기를 싫어했던 인물로 알려진 나폴레옹도 부하가 저는 칭찬을 싫어하는 각하의 성품이 존경스럽습니다라는 칭찬을 듣고는 몹시 흐뭇해했다고 합니다.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은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잘 파악해라. 상대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즉,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을 하는 사람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상대방이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듣는 사람도 말을 하는 사람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개발하는 기회가 되며 자신의 내면을 풍부하게 하는 일입니다. 강인한 모습을 보여줘라. 긴 인생에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때와 굳은 때, 즐거울 때와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나 굳은 일이 있을 때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시기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진가가 결정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궁지에 몰린 상태야말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시리에 빠뜨리는 일이 있더라도 겸허한 마음으로 상한 심신의 회복을 도모할 때라고 생각하고 더욱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럴 때 술이나 유흥으로 기분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사태를 타개해 나가는데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냉정하고 강인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분명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해라. 이야기란 소리를 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목소리를 명확하게 나오게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물론 목소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해서 고함을 치거나 소리를 지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입속으로 중얼중얼거리지 말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잘 들릴 수 있을 정도의 음량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있을 때나 신문, 잡지, 책 등을 읽을 때 명확한 소리로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나 동료와의 대화, 상사에 대한 보고, 회의상의 발언을 할 때에도 명확하고 분명한 소리로 말하는 것이 습관화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자신감이 생기며 상대방에게도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화는 너무 길지 않게 해라. 화술에서 막힘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또 회의 중에도 긴 시간 동안 한 사람이 독차지하는 인상을 주는 화술은 삼가야 합니다. 긴 이야기란 한 사람이 3분 이상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일정한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발표나 강연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표준적이고 단문적인 이야기 시간은 1분에서 3분 정도가 바람직하며, 특히 단문형 이야기에서는 질문 형식의 이야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선의 위치에 주의해라. 눈으로 말해요라는 말도 있듯이 이야기할 때 시선의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에 따라 이야기하는 도중에 상대방의 눈을 응시하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눈은 그 사람의 의지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특별히 눈의 표정 등을 훈련할 필요는 없으며 자연스럽게 놓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단,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시선의 위치는 이야기가 부드럽게 진행되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는 첫 인사를 할 때와 이야기의 단락마다 부드럽게 상대방의 눈을 3초 정도 쳐다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주고받는 이야기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체크하는 데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에는 상대방의 눈을 계속 응시해도 좋습니다. 설득 화술을 숙달해라. 남자가 여자를 설득할 때나 세일즈맨이 판매를 할 때 사용하는 화법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던지는 특수한 화법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약간의 거짓말이나 과장도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화법을 참고로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참고가 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는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설득 화법은 TV나 영화 등에서 대사를 주고받는 장면을 보고 익히거나 소설에서 사용된 설득 표현을 응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친구나 친지 등을 설득하는 데 사용된 이야기나 세일즈맨이 판매를 위해 고객을 설득하는 화법을 배워도 됩니다. 최근에는 이야기 가운데 유머러스하고 재미있는 어구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행어를 이야기 중간중간에 적절하게 넣으면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대화가 원활해지므로 유행어에 대해서도 폭넓게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언어 습관이 있는 반면 잘못된 언어 습관으로 인해 사람을 쫓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내뱉은 말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그 때문에 멱살을 잡고 싸우는 낯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말 한마디가 원인이 되어 망신살이 뻗치거나 패가망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말은 굳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든가
말 한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는 속담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은 잘못된 언어 습관이 있다면 가족, 친구, 지인마저도 떠나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하지 말아야 할 언어 습관에 대해 알아보시죠. 쓸데없이 칭찬하지 마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지만 칭찬이 좋다고 해서 판에 박힌 칭찬을 시도 때도 없이 늘어놓는 것은 언어의 남용에 불과합니다. 칭찬은 의욕과 능력을 키우는데 효과가 크지만 신뢰가 가지 않는 칭찬은 자칫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하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만 채우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대화는 캐치볼과 같아서 자기 이야기를 한 다음에는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예의입니다. 아부나 아첨의 말을 하지 마라. 누구나 칭찬에는 약하지만 가장 훌륭한, 최고로 멋진, 제일가는 등의 최상급 칭찬을 계속 들으면 오히려 불안해지고 부담스러워하게 마련입니다. 사람에게는 칭찬이 지나치면 반사적으로 내면을 숨기고자 하는 잠재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입장만 주장하며 말하지 마라. 어떤 형태의 대화에서든 자기 입장만 주장하면 대화는 그것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화술의 핵심은 첫째,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둘째, 상대방을 열린 마음으로 대하며, 셋째, 질문은 상대방이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불만스런 말투로 말하지 마라.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불만을 토로해서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곤 합니다. 타인을 부드럽게 대하면 자신의 마음도 부드러워지는 법입니다. 반면에 불안과 공포의 감정은 흥분을 야기해서 자신이 가진 실력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나치게 겸손하지 마라. 지나친 겸손은 오만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지나친 겸손은 참된 겸손이 아닙니다. 특히 극도로 자기 표현을 감추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자신의 요구를 그대로 드러내면 환경에 적응해 나가지 못하지 않을까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산만한 제스처는 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불쾌한 인상을 준다거나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버릇은 하루빨리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다리 떨기, 자주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고르는 버릇, 입으로 이상한 소리를 내는 버릇, 쉴 새 없이 이것저것 만지작거리는 버릇 등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지나친 경계심을 드러내지 마라. 인간관계란 상호작용이어서 내가 상대방에게 기분 좋은 감정을 나타내면 상대방도 나에게 호의를 보여주는 법입니다. 타인에 대한 경계심은 일의 진행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한 걸음 양보함은 100걸음 양보함과 같다라는 명언도 있듯이 나 자신부터 마음을 열어 보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